어젯밤 뉴저지 쇼틸 쇼핑몰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세계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해단식과 함께 씨름인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2년 후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인 부유층 거주 지역으로 뉴욕의 나소 카운티와 뉴저지의 모리스 카운티가 꼽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역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최첨단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에섹스 카운티의 쇼틸 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쇼핑몰이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인 저녁 9시쯤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 부부가 쇼핑몰에 주차돼 있는 자신들의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2명의 용의자가 다가와 총격을 가하고 차량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올해 30살의 더스틴 프레드랜드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옆에 동승에 있던 아내는 부상 없이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프레드랜드가 머리에 총을 맞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총격 이후 차를 강탈해 도주했으며 차량은 오늘 오전 뉴저지 뉴악의 주택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를 강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총격을 가한 이유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이유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으며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숨진 더스틴 프레드랜드는 뉴저지 호보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아내와 함께 쇼핑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뉴저지 쇼틸몰은 한인들도 많이 찾는 동부의 대표적 고급 쇼핑몰 중 한 곳으로 지난달에도 한인들이 많이 찾는 파라무스 가든스테인몰에서 총격 사건이 나는 등 잇따른 쇼핑몰 총격 사건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대한씨름협회는 세계적인 선수를 발굴하며 씨름을 활성화하고 보급하기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었는데요. 어제 제3회 세계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해단식과 함께 씨름인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대한씨름협회는 올 한 해에도 추석맞이 대잔치와 먹자골목 한식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 한국의 전통 민속 경기인 씨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협회는 지난 11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 특별 장사 씨름 대회 키 7피트 7인치, 몸무게 374파운드의 거구 커티스 존슨 선수를 출전시켜 3위에 오르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씨름계의 스타로 떠오른 존슨 선수는 향상된 기량과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서 외국인 선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해 기술 왕상도 함께 수여받았습니다. Well, next year I want to be first place. I could be Chena Junsa, you know. So that's my hope for next year. 협회는 미국에서 씨름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뉴욕에서 세계 씨름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씨름협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 정말 미국에서 개최할 때 타민족들이 참여해서 비슷한 이런 기량을 보이는 것 같으면은 참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황재수 뉴저지 대한씨름협회 회장과 이광양 상임 수석 고문, 김만길 상임 고문에게 대한씨름협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이강모 협회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구현모 선수에게 우수 선수 표창을 각각 시상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해 8월에 시작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기간은 내년 중간선거 직전이면 벌써 2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를 내년에 갱신해 줄 방침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올해 안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측해 그동안은 불체청년 추방류의 갱신에 대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성사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최근 불체청년 추방류의 갱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 정책 담당 보좌관은 최근 현재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러 있는 한 추방류회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불체청년 추방류회 초기 승인자들은 내년 중간선거 직전부터 다시 2년간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2년 불체청년 추방류회 승인자는 약 13만 명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불체청년 추방류회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46만 5,033건 가운데 45만 5,455건이 승인되고 9,578건이 기각됐습니다. 한국 출신자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 8월 15일부터 1년 남짓 동안 7,504명이 신청해 6,76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뉴욕의 나소 카운티, 뉴저지의 모리스 카운티가 꼽혔습니다. 퀸즈는 뉴욕시 카운티 중에서 세 번째,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주내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센서스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2년 소지역 소득 빈곤 추산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는 가구 중간 연소득이 92,543달러로 뉴욕의 주요 한인 거주 카운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모리스 카운티가 95,236달러로 나타나 한인 밀집 카운티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카운티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7295달러로 가장 높았고 퀸즈는 54,37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맨해튼이 66,739달러로 나타났으며 브롱스는 32,51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82,001달러로 주내에서 5번째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가 56,357달러인 반면 뉴저지주는 69,705달러로 13,000달러 이상의 연소득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 3,142개 카운티 가운데 가구 중간 연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버지니아주 폴스처치 시티로 나타났는데 이곳의 중간 연소득은 12만 1,250달러였습니다. 뉴저지의 헌터던 카운티는 10만 3,301달러로 전국에서는 6위를 차지했고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가 9만 5,574달러, 모리스 카운티가 9만 5,236달러로 전국 10위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푼남 카운티가 전국 15위, 나소 카운티 16위, 서포 카운티 28위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민주 양당 협상팀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2014에서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이 내일 심의에 들어갑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는 이번 안이 최종 승인되면 연방정부 2차 셧다운을 면하게 됩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17일쯤 예산안을 심의하고 18일 국방수건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그 이후에는 제닛 앨런 연방의장 지명자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에서 이미 가결 처리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연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이번 합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즉시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에 최종 서명하면 미국 정치권은 수년간 반복해온 연말 예산 전쟁을 피하고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도 면하게 됩니다. 연준은 상원의 예산안 처리 윤곽이 드러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를 엽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머지않아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출구 전략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거나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등의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주택의 증설이 절실한데요. 뉴욕주가 7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중산층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제프리 클라인 뉴욕주 상원 공동의장은 지난 13일 브롱스에서 회견을 열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중산층 지원 정책을 담은 어포더블 뉴욕 정책을 제안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포더블 뉴욕은 앞으로 5년 동안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중산층을 위한 서민 주택을 증설하고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종업원에게 6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클라인 의장은 어포더블 뉴욕은 비즈니스 세금 감면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방안은 뉴욕주 모든 주민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업원의 출산 휴가 방안은 현재 한 주에 $170 지급액을 $450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 밖에 노인들에게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지원금 $300를 지급하는 것, 졸업 후 뉴욕주에 남아서 취업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10년 동안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철역 추락사고, 나와는 멀리 떨어진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고 속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역 추락 사고 방지에 나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전철역 추락 사고 방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케빈 오티스 MTA 대변인은 추락 사고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여러 기술을 동원해 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장치는 누군가가 선로로 떨어지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기차에 급정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철이 역사 안에 진입하는 도중 누군가가 선로에 떨어진다면 이런 시스템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MTA는 구체적인 실험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로 위 레이저, 선로 위 무선 주파수, 적외선 카메라, CCTV 등 각각 다른 4가지 시스템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발생한 전철역 추락사고 피해자는 모두 144명으로 이 가운데 52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트립 행어스 캠페인의 진 러시아노프는 MTA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즐거운 상상이 강추위도 녹이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잭팟 당첨 금액이 올라가면서 열풍도 뜨거운데요. 내일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무려 5억 5천만 달러, 미 복권 역사상 4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금이 5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잭팟 당첨 행운의 주인공이 되길 꿈꾸는 복권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복권국 파올라 오토 디렉터는 이 추세대로라면 크리스마스 때는 1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메가밀리언 당첨 숫자 발표는 내일인 17일 오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21회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잭팟 당첨금이 4억 2,500만 달러에 이르렀던 지난 13일 금요일에도 당첨자가 없었습니다. 이날은 6자리 당첨 숫자를 모두 맞춘 사람은 없었지만 앞 5자리를 맞춰 100만 달러를 가져간 사람은 뉴저지와 커네티컷 등지에서 5명이 탄생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통신 회사를 바꾸고 싶어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을 감안해 계속 사용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통신 회사를 옮겨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와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5대 통신사들이 언락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사를 바꿔도 기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언락을 요청해야 하며 통신사는 늦어도 이틀 안에 언락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언락은 통신사가 자사 플랜을 사용할 때만 통화가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내부에 걸어놓은 잠금장치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연방통신위 민용 클리번 커미셔너는 통신사와 맺은 계약을 문제없이 이행한 소비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길 때 어떠한 제약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최초 통신사와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언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언제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락된 휴대전화는 음성 통화에는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 이용에는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통신사와 연방통신위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가입자 스스로가 언락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